자, 이제 그 혼합물의 분리인데, 이제 앞 단어는 이제 물질의 특성이고요.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건데, 일단 물질을 분류를 할 때, 그러니까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는 애들은 순물질입니다. 순물질. 근데 이 순물질들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고, 섞여 있을 때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고요.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균일 혼합물, 불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한다. 순물질은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고 특정한 조건에서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등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뭐 구리, 철, 다이아몬드, 금, 산소, 질소, 염화나트륨, 물,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런 애들은 이제 순물질입니다. 순물질. 한 종류의 물질로만 되어 있는 거고, 근데 한 종류의 원자로만 되어 있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산소, 수소가 이 결합한 요 애만 있으면은 순물질이고, 수소랑 산소가 결합되어서 하나의 물질을 이루는 거다. 이게 순물질이 아니다가 틀린 거예요. 이거 순물질입니다. 물만 있으면 순물질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으면, 순물질이 섞여 있으면은 혼합물이라고 하는데, 골고루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탕물에 설탕과 물이 골고루 섞여 있고, 공기도 질소, 산소 이런 게 골고루 섞여 있고, 식초도 아세트산과 물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균일혼합물이라고 하고, 이 모형도 보고 알아야 돼. 이건 균일혼합물인데,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 뭔가 덩어리지고 이런 애들이 가라앉아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 밑에랑 위에가 좀 달라. 균일하지가 않아. 근데 사실 불균일 혼합물은 대부분 좀 입자가 크기 때문에 불투명해요. 불투명해. 과일 주스나 흙탕물, 우유, 암석 이런 애들은 불균일 혼합물이다. 특징, 그러니까 혼합물은 화합물이랑 다르게 그 물질 자체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섞여 있는 것만이기 때문에 물질의 성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혼합물이 된다라고 해서 뭐 설탕이 원래 단맛인데 설탕물이 되면 짠맛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성질은 그대로 가지게 되고,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거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뭐 그 특정 성질 이런 거는 바뀌는 건 아니다. 그래서 순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그 달걀이 그냥 물에는 이제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밀도가 작아서 그런데 소금을 많이 녹일수록 얘가 떠요. 얘가 떠. 그래서 이건 이제 혼합물인 경우에 뭐 계란이 뜰 수가 있습니다. 달걀이 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과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혼합물에 이게 혼합물인지 아닌 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순물질의 경우에는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소금물 같은 경우에 혼합물이죠. 얘는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서 끓는 동안에 물이 자꾸 증발되니까 소금은 남고, 그러면 남은 용액이 더 진해지거든요. 진할수록 더 끓는 점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끓는 점이 일정하지가 않죠. 하여튼 이런 일정하지 않은 그래프가 나오면 얘는 혼합물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고체 액체 혼합물에서 얼릴 때 원래 물은 0도씨에서 얼어야 되는데 소금물은 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는 동안에도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어는 점이 계속 낮아집니다. 이런 거는 혼합물이고 요거는 순물질이고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고체 혼합물은 녹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나프탈렌만 있을 때, 파라다이클로로벤젠만 있을 때보다 둘을 섞으면은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일정하지 않고 약간씩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는데, 요런 경우에 혼합물이다, 요런 경우에 혼합물이다, 나머지는 순물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순물질이라고 하고, 순물질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혼합물. 무엇은 특정 조건에서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만 혼합물. 혼합물의 물질의 특성은 일정하지 않다. 특정 조건에서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만, 이건 순물질 써야 되겠구나. 이건 순물질 쓰고, 순물질은 일정하지만, 순물질은 이제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거 일정하니까, 혼합물은 일정하지가 않다. 됐죠? 옆에 있는 거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반지 이야기도, 반지가 순금은 금만 있는 거죠. 24K가 순금이야. 24K가 순금. (14K가) 순금입니다. 아무튼 근데 뭐 18K, 14K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런 건 혼합물이 되는 겁니다. 1번부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금이 한 절반 정도 들어있는 거지. 지금 절반보다는 좀 많겠구나.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풀어보시고요. 자, 펜은 다 맞았는데 5번만 좀 같이 할게요. 혼합물의 성질을 이용한 예다. 그 그릇을 소독할 때 물을 소금을 넣고 끓이면 가열하면, 끓는 점은 올라갑니다. 끓는 점은 높아지고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소독할 수 있다. 자동차 앞 유리에 워셔액으로 닦으면, 워셔액이 혼합물이거든요. 혼합물인데 이제 어는 점이 낮아져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는 점이 원래는 0도씨에서 얼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때문에 겨울철에 얼지 않는다. 그 다음에 퓨즈 같은 경우에는 납과 주석이 혼합물인데 이건 녹는 점이 낮은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녹는 점 낮은 동그라미 치시고, 퓨즈는 이게 둘이 섞으면, 납이랑 주석이랑 섞으면 녹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쉽게 녹습니다. 쉽게. 엄청 많이 가열해야지 녹는 게 아니라 300도씨 정도 뭐 이 정도만 돼도 녹아요.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금속 부품들을 이어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류 차단하는 퓨즈도 마찬가지인데 납과 주석이 혼합물인데 녹는 점이 낮아. 그래서 전류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온도가 높아졌다. 그러면은 녹는 점이 낮아서 쉽게 녹아. 그러면 끊어져. 전원이 차단되게 하는 거죠. 그런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내신 숙숙의 1번부터 9번까지만 먼저 풀어보시고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순물질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다. 뭐 끓는 점, 뭐 이런 거, 녹는 점 일정하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다. 맞고, 혼합물을 섞여 있는 순물질의 비율에 따라 끓는 점이 달라진다. 그거 맞는데, 그러니까 진한 소금물이 더 끓는 점이 높고요. 뭐 좀 소금의 비율이 좀 작아지면 끓는 점이 약간 높고 달라지는 게 맞고요. 혼합물은 섞여 있는 순물질의 성질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가진다. 여기 틀렸죠. 단순히 섞어 놓는 거기 때문에 순물질의 성질을 지닙니다. 순물질의 성질을 지녀요. 5번 고르셔야 하고, 한 가지 물질로만 되어 있으면 가는 순물질이죠. 순물질 골라라 이런 소리고, 혼합물 중에 고르면은 균일 혼합물 골라라.
그 다음에 고르지 않으면 불균일 혼합물 고르면 됩니다. 네, 물은 순물질이고 공기 균일 혼합물이고 우유 불균일 혼합물이고 1번이 답인데, 그러니까 우유는 약간 불투명하잖아요. 액체 상태인데 이런 거 우유 먹을 때 약간 흔들어 먹고 이래요, 그렇죠? 네, 좀 가라앉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불균일 혼합물이고. 몇 번 골랐어요 혹시? 4번에 금은 순물질은 맞고 이산화탄소는 균일 혼합물 맞고요. 탄소랑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균일하게 섞여 있고, 이산화탄소 요거는 순물질이에요, 순물질. 불균일 혼합물이 아니라. 그래서 순물질로만 옳게 짝져진 거, 질소, 철 이건 순물질인데 공기는 혼합물입니다. 균일 혼합물. 물, 구리, 에탄올 답은 2번이네요. 식초나 과일 주스는 혼합물이고, 설탕물이 혼합물이고, 바닷물, 우유 이거 혼합물이고, 나머지 애들은 순물질이고요. 다음에 4번에 이거는 순물질이고, 얘는 4번 이거는 순물질 모형이고, 얘는 파란 애 노란 애가 서로 섞여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요 애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흰색인 애들은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화합물을 이루고 있고, 얘는 얘랑 얘랑 서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좀 더 균일하게 섞여 있네. 얘 균일 혼합물이고, 이거는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가가 순물질, 나와 다는 혼합물이다. 1번 설명은 맞고요. 가는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맞고요. 산소나 염화나트륨은 순물질에 속합니다. 순물질. 얘 둘은 순물질이고, 다는 성분 물질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다. 다는 맞네. 다에 얘 암석, 우유 등이 있다. 이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찾는 거니까 3번 고르시면 되고. 다음에 이거 이제 밀도가 달라지는 걸 의미해요. 소금을 녹이면은 이제 밀도는 달라지는 거죠 지금. 근데 물은 순물질이고 소금물은 혼합물이고, 달걀은 소금물의 밀도보다 크다. 달걀이 떴으니까 작아야 되고, 밀도가 작아야 되고, 물에 녹이는 소금의 양이 많을수록 소금물의 밀도가 커진다. 맞죠? 밀도가 커지면서 얘가 떴으니까 기억디귿 4번 고르시면 되고요. 요게 순물질이고 요게 혼합물입니다. 그러면은 A가 물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A가 물은 순물질이다. 소금물이 혼합물이잖아. 1번 틀렸고, A는 B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했고, A는 끓는 동안의 온도가 올라갔고요. B는 끓는 동안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됐고, A는 시간이 지날수록 농도가 진해진다. 진해져요. 왜냐면 수증기가 물이 증발되기 때문에 얘가 점점 진해지면서 끓는 점 오름도 더 크게 나타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농도가 진해지는 거 맞습니다.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냉각시킬 때인데, 얘가 순물질이고 얘가 혼합물인데, A의 녹는점 0도씨죠. 0도씨에서 지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A는 순물질, B는 혼합물이다 맞고, A의 양이 증가하면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한다. 아닌데, 순물질인 경우에 뭐 양에 관계없이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양이 증가해도 0도씨가 어느 점이죠. 그 다음에 파라다이클로로벤젠이 얘네들보다 녹는 점이 더 낮아진다, 이런 거 설명하는 거야 지금. 녹는 점을 측정하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고요. 순물질은 일정한데 혼합물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그래프가 되고, 나프탈렌은 파라다이크로로벤젠보다 녹는 점이 높다. 녹는 점이 높죠 지금. 두 고체 혼합물의 녹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 이게 틀렸네. 일정하고요. 혼합물이구나. 혼합물이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가 맞고, 두 고체를 섞은 혼합물은 각각 고체의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이것도 맞고, 이거 중요하고요. 혼합물은 두 고체가 섞여 있는 비율에 관계없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가 일정하다. 아니요. 누가 더 많이 섞여 있냐? 비율하고 관계 있습니다. 혼합물은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과 다른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혼합물의 성질을 이용한 예로 옳은 것은, 스프를 먼저 넣잖아? 그러면은 혼합물이 돼서 끓는 점이 올라가요. 100도씨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라면이 더 빨리 익어요. 스프를 먼저 넣는 게 라면 더 빨리 익게 하는 방법이고, 제설제 뿌리면 물하고 제설제가 섞여서 잘 안 얼어요. 그래서 제설제 뿌리는 거는 이제 눈이랑 섞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제설제로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소독할 때 물에 소금을 넣어 가열한다. 뭐 그럴 수 있고, 더 높은 온도에서 이제 끓이기 위해서. 겨울 자동차 앞에 워셔액을 닦아도 얼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데, 물만 뿌리면 0도씨에서 어는데요. 이게 워셔액은 혼합물이어가지고요. 어는 점이 낮아서 겨울철에 닦아도 잘 안 어는 거고요. 퓨즈는 센 전류가 흐를 때 쉽게 녹아서 전류를 차단하는데 사용된다. 이것도 맞죠? 뭐지? 이 끓는 점 이용하는 거구나. 다른 건 끓는 점 이용하는 거. 1번 끓는 점 이용하는 거고, 이건 끓는 점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 끓는 점 이용하는 거네요. 1번, 3번 골라야겠네. 다 맞는 설명이고, 하여튼 끓는 점이 올라가는 그런 혼합물의 성질을 이용한 거 1번과 3번입니다. 됐죠? 조금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수업인데요.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가 있어. 액체 혼합물 가운데, 근데 이제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서로 섞이지는 않아야 돼요. 물과 기름 이런 건 섞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밀도가 큰 애가 아래층에 있고 밀도가 작은 애가 위층에 있어요. 밀도가 큰 애는 이 꼭지라는 걸 돌리면 여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밀도가 큰 애는 꼭지 돌려서 아래쪽으로 받아내고, 밀도가 작은 애는 위쪽으로 따라내면 분리가 됩니다. 요 층을 보면서 이걸 내리는 겁니다. 이 액체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B가 크죠. 그 밀도 차에 의한 분리가 되고요. 꼭지를 돌려서 마개는 열고 해야 돼요. 요 마개는 열고 해야 돼. 안 열고 하면 잘 안 내려와요. 기압차가 있어서. 마개를 열고 꼭지를 돌려서 밀도가 큰 아래층 액체를 먼저 분리하고, 나중에 밀도가 작은 위층 액체는 위쪽 입구로 따라냅니다. 그래야지 약간 묻은 게 안 섞여가지고요. 위쪽으로 따라내면 됩니다. 근데 요 도구 이름을 아셔야 돼요. 요 도구는 분별 깔때기라고 해요. 얘는 분별 깔때기라고 하고, 깔때기인데 이렇게 콕이 있는, 꼭지가 있는 거 분별 깔때기라고 합니다. 양이 많으면 분별 깔때기로 하고, 양이 적어 그러면은 이렇게 스포이트로 위층만 이렇게 걷어 넣어도 돼요. 스포이트로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액체 혼합물, 물과 식용유 안 섞여요. 근데 물이 더 밀도가 커. 그럼 아래층에 물이 있는 거고, 간장과 참기름 안 섞여. 근데 간장이 아래층에 있습니다. 뭐 간장은 거의 소금물이나 마찬가지인데 간장이 아래층에 있는 거고, 물과 에테르 안 섞이는데 물이 더 밀도가 큽니다. 아래층에 물이 있는 거고, 에테르라고 하는 어떤 액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물과 사염화탄소는 사염화탄소가 무거워. 대부분 물이 무겁거든요. 물이
간장도 소금물이니까. 근데 사유마탄소는 물보다 더 무거워요. 그래서 아래층에 사유마탄소가 있게 된다. 이거는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하면 되는데, 고체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나 액체, 소금물 이런 거를 이용해 분리할 수가 있는데, 쭉정이랑 조음벽시는 쭉정이는 껍데기만 있어서 밀도가 작아요. 근데 이걸 일일이 손으로 걸러내면 너무 이제 오래 걸리는데, 소금물에다가 담그면 밀도가 작은 쭉정이는 뜨고 밀도가 큰 조음벽시는 가라앉아. 그럼 위쪽만 이렇게 건져내서 버려. 그 다음에 여기 조음벽시로 이제 모내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리하면 되는데, 이때 밀도는 쭉정이가 제일 작고 소금물은 조음벽시랑 쭉정이 사이 중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신선한 달걀 고르기 할 때 일단 어떤 게 신선한 달걀이냐면, 이제 닭이 알을 낳으면은 오래되잖아요. 알을 낳고 오래되면 안에 있는 수분이 점점점 날아가요. 그래서 밀도가 줄어들어. 그래서 오래된 달걀은 밀도가 작아서 떠요, 소금물에. 신선한 달걀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이랑 모래 섞인 거를 분리할 때 물에다 집어넣으면 스타이로폼은 뜨고 모래는 아래층에 가라앉아서 분리가 된다. 그 다음에 어떤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에탄올에 넣었을 때 A가 떠. 지금 이제 세 개가 있는 거구나. A, B, C. 에탄올이 물보다 더 밀도가 작거든요. 밀도가 제일 작은 애가 먼저 떠요. 그 다음에 물을 섞어주면 이 혼합액이 점점점 밀도가 커지는 거야. 그러다가 B보다 밀도가 커지면 밀도가 작은 B가 떠요. 그러니까 A 먼저 건져내고 밀도가 제일 작은 거 A가. 그 다음에 나중에 물을 섞다 보면은 B가 떠요. B 건져내고 나머지 C 이렇게 A, B, C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고, 나중에 안 떠오르는 애가 밀도가 제일 큰 거죠. 그런데 이런 액체를 이용한 분리는 액체가 고체 물질을 녹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액체는 두 물질의 중간 정도 밀도를 가져야 되고, 두 물질을 녹이면은 안 돼요. 녹이지 않는 액체에 넣어서 분리하는 겁니다. 이 액체가 물질의 중간 정도 되는 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두 물질을 녹이면 안 된다.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중에 이제 사금 채취가 있는데, 강가에 들어가 가지고요 모래를 한 움큼 이렇게 떠. 그 다음에 물에다가 쓸려 보내. 근데 모래는 금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살에 이제 쓸려 나가고, 나중에 금은 남아요. 금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고, 혈액은 원래 걸쭉한데 이거를 원심 분리기라고 있어요. 원심 분리기에다가 넣고 이거 막 돌려. 그러면은 밀도가 큰 혈구가 바깥층으로 가고요. 혈장은 거의 액체 성분, 물 성분인데 이건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혈구가 밀도가 더 커요. 이것도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고,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기름이 밀도가 작으니까 떠. 그래서 오일 펜스 같은 거 치면은 여기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요 애들을 회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흡착포 같은 걸로, 흡착포라고 해서 이제 종이입니다. 종이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던진 다음에 건져내서 오일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바닷물의 밀도가 더 크다. 이런 걸 이용하는 거고요. 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은 밀도가 위에 뜨고 밀도가 작은 물질이 뜨는 거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분별 깔때기라는 걸로 분리하면 된다.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밀도가 두 물질의 중간 정도이며 두 물질을 녹이지는 않는 액체에 넣어서 분리하면 됩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만 볼게요. 몇 번 틀렸나요? 10번에 자, A는 B보다 밀도가 크다. 1번이 틀렸는데 A보다 B의 밀도가 크다. 맞구나. A는 위쪽으로 따라낸다. 맞아요. 나중에 B를 먼저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려내고, 그러면 여기 B가 약간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A도 밑으로 보내면은 섞이니까 위로 따라내는 겁니다. A는. 그 다음에 마개를 열고 꼭지를 돌리면 B가 먼저 분리된다. 이거 맞죠? 액체 혼합물의 양이 적을 때 스포이트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어요. 양이 적으면. 이거 양이 많으면 분별 깔때기로 하시고, 서로 잘 섞이고가 틀리죠. 잘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 혼합물 분리할 때 사용한다. 섞이면은 이걸로 분리할 수가 없죠. 층이 나뉘어져 있어야지 분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몇 번 틀렸죠? 11번.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알아야 하는 게, 분리할 수 있는 거, 물하고 에탄올은 섞여. 이거는 안 됩니다. 섞이니까. 그래서 물과 식용유 안 섞이고요. 물과 에테르 안 섞이고, 물과 사용탄소 안 섞입니다. 니은, 지글, 리을. 물하고 에탄올은 섞인다. 이거 알고 있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16번. 에탄올에 플라스틱 ABC 혼합물을 넣었더니 모두 가라앉았다. 그럼 에탄올보다는 밀도가 큰 건데, 물을 넣으면 밀도가, 에탄올 물 혼합 용액의 밀도가 조금씩 커지거든요. 그러다가 A가 떴어. 그럼 A가 밀도가 3개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럼 A를 건져내고, 그럼 물을 더 넣었어. 그럼 B가 떴어. 그러면 C가 제일 밀도가 큰 겁니다. 그래서 밀도는 C, B, A 순인 게 맞고요. 밀도 차를 이용한 분리가 맞고, 플라스틱 A, B, C의 밀도는 모두 에탄올보다 크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라앉아 있는 걸 보고 알 수가 있고, 밀도가 에탄올보다는 처음에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에탄올에 물을 넣을수록 용액의 밀도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증가해서 요 애들보다 밀도가 커진 거죠. 그래서 에탄올 물 혼합액이 밀도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순물질과 혼합물 분류하는 건 잘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써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균일 혼합물, 불균 혼합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으면 순물질, 한 가지 물질로 되어 있으면 순물질이고,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순물질이 섞여 있으면 혼합물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됐나요? 됐어요? 네. 실력 탄탄 이거 한번 해보시고, 어려울 수 있는데 1번, 2번 해보시고요. 지금 얘는 소금물과 물의 가열 곡선인데, 소금물의 온도가 더 높습니다. 이제 끓는 점이. 이거 소금물이고, 얘는 이제 물이고, 냉각할 때는 물보다 이 소금물이 더 어는 점이 내려갑니다. 더 낮은 온도에서 옵니다. 그럼 얘가 소금물이고 얘가 물이고요. 그 다음에 고체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크로벤젠은 둘 각각은 순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게 나프탈렌과 파라다이크로벤젠이라고 하는 애고, 얘를 섞은 혼합물의 녹는 점이 낮아지거든요. 얘가 이제 혼합물의 녹는 점이 되고,
순물질은 여기서 B랑 C랑 EF, G, D 아니고요. 예, 이거 아니고 B랑 C랑 EF가 순물질이고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 상태 변화하는 온도가 달라지는 거 A랑 D랑 G 이해하시죠? A랑 D랑 G. 겨울철 자동차 냉각수에 부동액을 넣는 까닭은 D입니다. D. 어는 점이 낮아서 잘 안 어는 거죠. 그래서 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나. 틀렸고. 에탄올이 물에 비해 잘 얼지 않는 까닭은 나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는 틀려요. 그러니까 에탄올과 물 각각은 순물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혼합물이 됐을 때 어는 점이 낮아진다 이걸 말하는 거고, 에탄올이 물에 비해 잘 얼지 않는 까닭은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땜납은 고체 혼합물인데 낮은 온도에서도 녹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얘네 녹는 점보다 낮아요. 고체 혼합물이 쉽게 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 실험으로 설명하는 게 맞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좀 어렵죠 이거.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용기 조각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게 플라스틱마다 밀도가 다른데 물의 밀도는 1이네요. 그러면은 우유통은 먼저 뜰 수 있겠다. 물에다가 넣으면. 혼합물을 물에 넣으면 한 종류의 플라스틱 조각만 물 위로 떠오른다. 왜냐면 얘네들은 가라앉아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죠. 물을 이용하면 혼합물 중 생수병 조각을 분리할 수 있다. 아니죠. 우유통 조각을 분리하는 거고, 물에 가라앉는 혼합물은 물에 소금을 녹여 분리할 수 있다. 이거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먼저 우유통 조각을 건져내고, 근데 물의 밀도가 1인데 소금을 섞다 보면 밀도가 1.05보다 커질 때 요구르트병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리가 되는 거죠. 기억지급 4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여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재결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고체 혼합물을 일단은 녹여요. 용해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근데 용해도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용해도라는 거는 용해되는 정도야. 용해되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붕산이라는 애는 물 100g에 20도씨일 때는 0.5g, 5g까지만 녹아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더 많이 녹아요. 이게 붕산의 용해도 곡선이야. 이 물질이 계속 녹는 게 아니라 최대로 녹는 게 있어. 최대로. 그래서 붕산은 20도씨면은 물 100g에 5g까지만 녹아요. 근데 염화나트륨은 몇 g까지 녹아? 35.9g까지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녹는 정도가 달라요. 그런데 붕산은 가열을 하면은 더 많이 녹아. 뭐 한 100도씨 정도 되면은 뭐 한 거의 비슷하게 뭐 한 40 가까이 녹아요. 근데 요렇게 차이가 있어. 차이가. 염화나트륨은 더 녹기는 하는데 많이 증가되는 건 아니야. 요런 애들의 특징을 이용할 건데,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 20g과 붕산 20g이 섞여 있어. 그럼 걔를 80도씨에 물 100g에 모두 녹여요. 80도씨에서 봐봐. 용해도가 얼마냐면 대략 한 40 가까이 돼. 그럼 20g은 녹는 거예요? 안 녹는 거예요? 40g까지 녹는다 이런 소리거든? 그럼 20g은 다 녹겠어요? 다 안 녹겠어요? 다 녹죠? 그러니까 이제 다 녹았어. 붕산은 한 20보다는 커. 붕산 20g도 다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다 녹죠? 다 녹은 상태에서 일단은 80도씨로 가열해서 모두 녹여 20도씨로 냉각을 해. 근데 20도씨에서 붕산은 물 100g에 몇 g까지만 녹아요? 5g까지만 녹죠. 근데 아까 20g 녹였잖아.
20g 녹였잖아요. 5g은 녹아. 나머지 15g은 어떻게 돼? 안 녹아요, 안 녹아. 그래서 녹았다가 온도를 낮추면 결정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 비커에 처음에는 녹아 있었는데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생겨요. 붕산은 15g만큼 생깁니다. 붕산 15g. 그런데 20도씨에서 염화나트륨 용해도가 35.9잖아요. 그럼 20g이 다 녹아요, 안 녹아요? 다 녹죠.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은 다 녹아 있는 거야. 붕산은 15g이 결정이 됐는데. 이해해? 그 다음에 얘를 깔때기에다가 거름종이를 이렇게 깔고 이거를 부어. 그럼 붕산 덩어리들은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섞여 있었는데 붕산 15g을 분리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 이해해요? 그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 붕산 15g을 순수하게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분별 결정이라고 합니다. 분별 결정. 자,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녹인 다음에 온도를 낮추거나, 주로 온도를 낮춰요. 용매를 증발시켜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것을 분별 결정이라고 합니다. 분별 결정. 그래서 예를 들어 사탕수수를 으깨 즙을 낸 다음에 가열 및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서 설탕을 분리해내요. 사탕수수 안에 설탕이 있는데 설탕 만들 때 이렇게 분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일염에서 정제 소금 얻기. 천일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을 증발시키고 나면 남는 소금이 천일염인데 여기에는 다른 불순물이 막 녹아 있어요. 이거를 녹지 않는 불순물을 일단 걸러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거른 용액을 증발시키면 소금 결정이 석출된다. 이런 거는 이제 소금 만드는 거고요. 이런 거를 이제 용해도 차를 이용하면 분리 방법이 되는 거고 어려워 이게 사실은. 자, 이거 먼저 하면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순수한 고체 물질 얻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한다. 재결정. 자, 재결정이라 하고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한 겁니다. 용해도 차. 그걸 재결정이라고 한다. 자, 염화나트륨 1g과 붕산 15g이 원래 섞여 있었는데 물에다가 녹인 다음에 20도씨로 냉각하면은 용해도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얘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많이 녹았다가 적게 녹으니까 그만큼이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 붕산이 석출이 되는 겁니다. 염화나트륨은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도 석출되는 게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되고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끓는 점차를 이용할 거고. 이거 되고요. 이거는 아까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끓는 점과 녹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여기 뒤에도 있구나.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자, 이거는 다음에 해야겠다. 요거 말고 다른 거 할게. 요거 일단 뭐 탐구 A 볼게요. 탐구 A. 자, 여기에 질산 칼륨과 황산구리가 원래 섞여 있었는데 얘를 물을 넣고 이게 가열하는 거야. 가열 장치야. 가열해 가지고 다 녹여요. 질산 칼륨 30g과 황산구리 2g을 물 100g에 녹여요. 그 다음에 냉각을 시켜. 냉각 시키다 보면 하얀색 결정이 생겨요. 여기 결정 같은 게 뭐 있죠. 요게 질산 칼륨이에요. 근데 황산구리는 물에 녹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깔때기에 넣고 부으면 여기 위에 질산칼륨이 남고 황산구리가 원래 파란색이거든요. 황산구리가 아래로 내려와서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0도씨까지 냉각했어. 그럼 여기 보면은 0도씨에서 질산칼륨은 13.6까지만 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30g을 녹였거든요. 근데 30에서 13.6 빼면 16.4g은 석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체 물질로 만들어지고요. 근데 0도씨에서 물 100g에 황산구리는 14.2까지 녹을 수 있는데 2g만 녹였기 때문에 석출되는 게 없어. 녹아있다, 물에 녹아있는 거야. 물에 녹아있는 거예요. 걸러내면 얘를 얻어낼 수가 있고 황산구리는 제거가 되는 겁니다. 고체 온합물에서 용매에 녹인 다음에 용액의 온도를 낮추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은 결정으로 석출되어서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같이 할게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가 맞고, 물 100g의 질산칼륨 0도씨에서 13.6까지 녹을 수 있다. 맞고, 물 100g의 황산구리 13g이 녹아있는 용액은 포화용액이다. 그것도 아니네요. 왜냐면 0도씨라고 되어 있는 거죠. 14.2까지 녹아요. 그러니까 14.2까지 녹아야지 포화용액이 되는 겁니다. 이거 틀렸고, 질산칼륨은 황산구리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크죠? 큽니다. 이 그래프에도 보시면 많이 녹았다가 조금 녹으니까 용해도 차가 큰 거죠. 얼음 종이에 남는 거는 석출된 고체가 남는 거고, 이와 같은 분리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하고. 근데 여기서 2번, 3번 풀어보시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물을 100g을 이용하면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되는 건데, 물의 양이 50g으로 줄어들면 원래 여기 써져 있는 게 기준이 뭐냐면 물 100g 기준이에요. 근데 이 실험은 물 50g으로 하잖아? 여기 써져 있는 거에 반만 녹는 거예요. 용매 양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해하실까? 그러니까 2번, 3번 한번 풀어보시고. 일단 이거 좀 어려워요. 이제 봐. 질산칼륨 20g과 황산구리 5g을 섞여있는 애를 물 50g 40도씨 물에 일단은 모두 녹였대. 모두 녹였어. 0도씨로 냉각을 한대요. 0도씨에 지금 요게 요게 이제 표를 보고 하는 게 난데, 왜 그러냐면 얘가 14.2가 황산구리고요, 13.6이 질산칼륨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13.6이 질산칼륨입니다. 얘가 질산칼륨 용해도고, 14.2가 황산구리 용해도예요. 황산구리. 근데 물이 100g 있으면 13.6이 녹는데 물이 50g 밖에 없잖아. 몇 g까지 녹겠어요? 질산칼륨의 경우에 13.6이 물이 100g 있으면 13.6 녹는 거거든. 물이 반밖에 안 돼. 6.8g까지만 녹는 거야. 근데 아까 질산칼륨을 몇 g을 녹여놨어요? 20g 녹였죠. 20g. 그럼 20g 녹인 거 중에 6.8g은 녹아 있는데 나머지 13.2g이 안 녹는 거예요. 그래서 질산칼륨 13.2g은 석출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황산구리를 계산할 건데, 황산구리는 원래는 14.2까지 녹아. 근데 물이 50g이니까 절반만 녹는 거거든요.
그럼 7.1g까지 녹겠죠. 근데 얘를 몇 그램 녹였어요? 5g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아, 다 녹아있죠. 그쵸? 예. 그래서 질산칼륨 13.2g이 섭취된다. 알겠어요?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 서술할 거까지는 없을 것 같고, 이거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습을 해야 돼.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 이 단원에서는 요걸 연습을 할 거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